제12편 안년. 안연이 인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에 귀할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이야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겠느냐? 안연이 여쭈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라. 안연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총명하지는 못하오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중궁이 인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문을 나가서는 큰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드는 듯이 하며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도 원망하는 이가 없고 집안에서도 원망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중궁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총명하지는 못하오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사마우가 인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한 사람은 말하는 것을 조심한다. 말하는 것을 조심하면 곧 그 사람을 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실천하는 것이 어려우니 말하는데 조심함이 없을 수 있겠느냐? 사마우가 군자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곧 그 사람을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속으로 반성하여 꺼리낌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사마우가 근심스럽게 말하였다.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저만이 홀로 없습니다. 자하가 말하였다. 제가 듣건대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군자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도 소홀함 없이 노력하며 남에게 공손하고 예의를 지킨다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형제입니다. 군자가 어찌 형제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자장이 총명함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서히 젖어들게 하는 교묘한 참소와 피부에 와닿는 듯한 절실한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다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서서히 젖어들게 하는 교묘한 참소와 피부에 와닿는 듯한 절실한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다면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을 만큼 밝은 안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군비를 넉넉히 하는 것,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군대를 버린다. 자공이 여쭙다.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식량을 버린다. 예로부터 모두에게 죽음은 있는 것이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 극자성이 말하였다. 군자는 본래의 바탕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겉모습이나 형식은 꾸며서 무엇하겠습니까? 자공이 말하였다. 안타깝구려. 군자에 대해 선생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니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도 형님 선생의 혀를 따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무늬도 바탕만큼 중요하고 바탕도 무늬만큼 중요합니다. 호랑이와 표범의 털없는 가죽은 개와 양의 털없는 가죽과 같기 때문입니다. 애공이 유약에게 물었다. 한 해에 기근이 들어서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약이 대답하였다. 어찌 10분의 1의 과세법을 쓰지 않으십니까? 10분의 2도 나는 오히려 부족한데 어떻게 그 10분의 1 과세법을 쓰겠습니까? 유약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백성이 부족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습니까? 백성이 부족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습니까? 자장이 덕을 숭상하고 미혹됨을 분별하는 것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성과 신의를 위주로 하고 도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덕을 숭상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그가 살기를 바라고 미워하면 그가 죽기를 바라는데 이는 이미 그가 살기를 바라고서 또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것이 미혹된 것이다. 진실로 삶을 풍요롭게 하지도 못하고 또한 다만 기이하기만 될 뿐이다 라는 말도 있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 경공이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진실로 만일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다면 비록 곡식이 있은들 제가 그것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마디 말로 소송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유로다. 자로는 승낙한 것을 묵혀두는 일이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송사를 듣고 판결하는 것은 나도 남들과 다를 게 없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송사가 없게 하는 것이다. 자장이 정치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정자의 지위에 있을 때는 게을리 하지 말고 정사를 처리할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예로서 단속을 하면 또한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로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주고 남의 나쁜 점은 발휘되지 않도록 해주지만 소위는 이와 반대이다.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치란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께서 바른 도리로서 이끌어 주신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은 일을 하겠습니까? 개강자가 도둑이 많은 것을 걱정하여 공자에게 조언을 구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선생께서 욕심을 가지지 않으시면 비록 상을 준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만일 무모한 자를 죽여서 올바른 도리로 나아가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선생께서는 정치를 하는데 어찌 죽이는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선생께서 선해지고자 하면 백성들도 선해지는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기 마련입니다. 자장이 여쭈었다. 선비는 어떻게 하면 통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는 통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장이 대답하였다. 나라 안에서도 반드시 명성이 있고 집안에서도 반드시 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명성이 있는 것이지 통달한 것이 아니다. 통달한다는 것은 본바탕이 곧고 의로움을 좋아하며 남의 말을 잘 헤아리고 모습을 잘 살피며 자신을 남보다 낮추어 생각하여 나라 안에서도 반드시 통달하고 집안에서도 반드시 통달하는 것이다. 명성이 있다는 것은 겉모습은 인을 취하면서도 행실은 인에 어긋나고 그렇게 살면서도 의심조차 없어서 나라 안에서도 명성이 있고 집안에서도 명성이 있는 것이다. 번지가 무우에서 공자를 따라서 논일다가 여쭈었다. 감히 덕을 숭상하는 것과 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미혹됨을 가려내는 것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한 질문이로구나. 일을 먼저 하고 이득은 뒤로 하는 것이 덕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신의 악함을 공격하고 남의 악함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루아침에 분노로 자기 자신을 잃고 그 화가 부모님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면 미혹됨이 아니겠느냐? 번지가 인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알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번지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바른 사람을 등용하여 그릇된 사람의 위에 두면 그릇된 사람을 바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번지가 물러나와 자하를 보고 말하였다. 조금 전에 제가 선생님을 뵙고 알에 대해 여쭈었더니 선생님께서는 바른 사람을 등용하여 그릇된 사람의 위에 두면 그릇된 사람을 바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하가 말하였다. 넉넉하도다 말씀이시여 수님금이 천하를 다스리실 때 여러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고요를 등용하시니 인하지 않은 사람이 멀리 사라졌소. 탕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이윤을 등용하시니 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멀리 사라졌죠. 자공이 벗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된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고 잘 인도하되 그래도 할 수 없다면 그만둘 일이지 스스로 욕을 보지는 말아라. 증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학문으로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해서 인의 덕을 수양한다. 13편 자로. 자로가 정치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몸소 열심히 일하거라. 좀 더 설명해 주기를 청하자 말씀하셨다. 게을리함이 없어야 한다. 중궁이 개씨의 가제가 되어 정치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실무자들에게 일을 분담시키고 작은 잘못은 용서해주며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거라. 어떻게 현명한 인재를 알아서 등용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등용하거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그를 내버려 두겠느냐? 자로가 여쭈었다.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겠다. 자로가 말하였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시는 선생님이시여 어째서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하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숙하구나. 자로야.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사리에 맞지 않고 말이 사리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와 음악이 흥성하지 못하고 예와 음악이 흥성하지 못하면 형벌이 적절하지 않고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살아갈 방도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명분을 세우면 반드시 그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하면 반드시 실천을 할 수 있다. 군자는 그 말에 대해서 구차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번지가 곡식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채소 기르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나는 늙은 채소 농사꾼만 못하다 라고 하셨다. 번지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소인이로구나 번지여. 윗사람이 얘를 좋아하면 백성들은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도를 좋아하면 백성들은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윗사람이 신의를 좋아하면 백성들은 감히 진실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사방의 백성들이 자기 아이들을 포대기에 싸서 업고 모여올 것인데 곡식 기르는 법은 어디에 쓰겠느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의 300편을 외운다 해도 정치를 맡기면 잘 해내지 못하고 사방의 사신으로 가서도 독자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다면 비록 시를 많이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 자신이 올바르면 백성들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행하고 자기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백성들은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는 형제간과 같이 상황이 비슷하다. 공자께서 위나라 공자 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집안을 잘 다스렸다. 처음 재산이 모이기 시작하자 그런 대로 필요한 만큼 모였다고 하였고 다소간 재산을 가지게 되자 그런 대로 다 갖추었다고 하였고 부유하게 되자 그런 대로 화려하다고 하였다. 공자께서 위나라로 가실 때 여묘가 수레를 몰고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많구나. 여묘가 여쭈었다. 백성이 많은 다음에는 거기에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합니까? 부유하게 해주어야 한다. 부유하게 된 다음에는 또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합니까?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1년 만에라도 어느 정도 기강은 잡을 것이고 3년이면 뭔가를 이루어낼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이 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다면 잔악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사형할 일이 없게 된다. 진실이로다. 이 말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왕도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세대 뒤에야 풍속이 인해질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그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하겠는가? 염자가 계씨의 집에서 돌아오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늦었느냐? 정사가 있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집안의 일이겠지. 만약 정사가 있었다면 비록 내가 관직에 임용되지는 않았어도 그 일에 관하여 들었을 것이다. 전공이 여쭈었다. 한마디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이란 그와 같이 결과를 기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임금 노릇하기도 어렵고 신하 노릇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일 임금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하기를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이란 그와 같이 결과를 기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나는 임금 노릇하는데 즐거움이 없고 다만 내가 말을 하면 내 뜻을 어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그 말이 선하여 그것을 어기지 않는다면 또한 선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그 말이 선하지 않은데 그것을 어기지 않는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게 되기를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섭공이 정치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먼 데서 있는 사람들은 찾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하가 거보의 읍제가 되어 정치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빨리 성과를 보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빨리 성과를 보려고 하면 제대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추구하면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마을에는 몸가짐이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 일을 증언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숨겨주지만 정직함은 바로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번지가 인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평소에 지낼 때에는 공손하고 일을 할 때는 경건하며 남과 어울릴 때는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니 비록 오랑캐의 땅에 가더라도 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자공이 여쭈었다. 어떤 사람을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사방의 사신으로 가서도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선비라고 할 수 있다. 감히 그 다음 수준을 여쭙겠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효성스럽다고 칭찬하고 마을 사람들이 공손하다고 칭찬하는 사람이다. 감히 그 다음 수준을 여쭙겠습니다. 말에는 반드시 신의가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성과가 있다면 융통성 없는 소인이기는 할지라도 그래도 그 다음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야. 따져볼 가치가 있겠느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반드시 꿈이 큰 사람이나 고집스러운 사람과 함께 하리라. 꿈이 큰 사람은 진취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하지 않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쪽 나라 사람들의 말에 사람이 일정함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사처럼 천한 노릇도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이로다. 그 덕이 일정하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도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점을 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사람들과 화합하지만 부화뇌동하지는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하지만 사람들과 화합하지는 못한다. 자공이 여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정도로는 아직 안 된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미워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정도로는 아직 안 된다. 마을의 선한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마을에 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를 미워하는 것만은 못한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그를 기쁘게 하려 할 때 올바른 도리로서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군자가 사람을 부릴 때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일을 맡긴다.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워도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그를 기쁘게 하려 할 때는 올바른 도리로서 하지 않더라도 기뻐한다. 그러나 소인이 사람을 부릴 경우에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기를 요구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느긋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느긋하지 않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강직함과 의연함과 질박함과 어눌함은 모두 인에 가깝다. 자로가 여쭈었다. 어떻게 하면 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로 진심으로 격려하며 노력하고 잘 화합하며 즐겁게 지내면 선비라고 할 수 있다. 벗 사이에서는 서로 진심으로 격려하며 노력하고 형제들 간에는 잘 화합하며 즐겁게 지내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이 백성들을 7년 동안 가르친다면 전쟁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서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버리는 것이다.